25일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이 있게 됩니다. 오후부터 있는데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도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칼럼에서 윤석열 대통령 최후 진술에서 담겨야 할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번 칼럼에서 이거를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칼럼을 낭독하는 것으로서 이 방송을 할까 합니다. 먼저 제 칼럼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마지막 위엄을 기대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오늘 종결한다. 지난해 12월 3일 밤 윤 대통령이 느닷없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2시간 만에 국회 요구로 계엄이 해제되고 국회 탄핵 소추로 헌법재판소에서 심리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이제 결정 선고만을 남겨두게 됐다. 현행 헌법 아래서 대통령 탄핵 심판은 세 번이고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세 번째이고 어떤 결정이 나오든 간에 윤 대통령은 두 번째 대통령이 될 것이다. 결정이 탄핵 심판 청구 기각이면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서 탄핵 심판에서 대통령직에 복귀한 두 번째 대통령, 파면 결정이면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서 탄핵 심판에서 파면되는 두 번째 대통령이 된다. 그런데 첫 번째 되는 것이 이루어질지 주목받는 게 있다. 바로 피청구인 신분인 대통령으로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당사자 최후 진술을 하는지다.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국회 소추위원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에게 최후 진술의 시간 제한을 하지 않기로 했다. 윤 대통령도 최후 진술을 한다고 하니 오늘 오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윤 대통령은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처음으로 피청구인으로서 최후 진술을 한다. 이 마지막 진술 내용이 무엇일지 여론은 주목하고 있다. 지금까지 변론에서 한 주장을 되풀이하며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할 것이라는 의견이 유력한 가운데 조건부 하야론도 제기됐다. 탄핵 심판 청구가 기각되거나 각하돼 대통령직에 복귀하더라도 거국 내각을 구성하고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을 말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지는 윤 대통령 결정에 달렸지만 국민 입장에서 최후 진술에서 듣고 싶은 내용, 즉 대통령 권한은 정지됐지만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 원수로서 국민에게 꼭 말해야 할 내용이 있다. 헌재 심판정에서 헌재 재판관을 향해서 하는 최후 진술이지만 어쩌면 대통령으로서 국민에게 하는 마지막 연설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선 경위야 어떻든 비상계엄 사태가 빚어진 점에 대해서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 외형상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빌어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는 국민이 과반을 넘는다는 사실이 여러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다. 비상계엄 및 탄핵 사태로 국가뿐 아니라 국민이 겪는 경제적, 정신적 후유증은 적지 않다. 국민이 받는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로가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해야 한다.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아닌 인용, 파면 결정이 나오더라도 승복할 것이라고 밝혀야 한다. 헌법재판소 재판부의 심리 방식이나 진행에 불만이 있더라도 탄핵 심판에서 당사자로서 참석하여 진술 등 방어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결정 승복은 당연한 것이다. 그것이 대통령 취임 선서 중 헌법을 준수한다는 그 내용에 부합한다. 아울러 윤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에게도 헌법재판소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자는 메시지가 담겨야 한다.
마지막으로 탄핵 사태로 빚어진 국민 분열과 갈등에 대한 대통령으로서의 우려와 함께 국민 통합에 대한 당부가 있어야 한다.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도 국민 중 상당수는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라는 이념, 진영 논리로 분열하고 대립했다. 탄핵 사태에 들어서는 이러한 분열과 대립은 심해졌다. 탄핵 심판 선고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더 이상의 진영 간 분열과 대립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대국민 호소는 대통령으로서 응당해야 할 일이다. 예,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심판정에서 하는 최후 진술 내용이 어떨지 우리 모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